오늘도 전국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지고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팍팍해진 경제 사정에 기부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소식까지. 이른바 기부포비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의 소식은 꽁꽁 언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즐겁잖아요. 항상 너무 가져온 거 아니고 내가 베푸니까 주니까 좋잖아요. 그것까지 행복한 거 어디 가시요? 이렇게 받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또 나 같은 사람한테 얼마나 또 힘이 되는지 그때 알게 된 거죠.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행복하게 하는 기부의 마법.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나눔의 손길과 기부 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서울 구로의 한 다세대 주택. 팔순을 바라보는 전직 철도공무원 김창랑 할아버지 집입니다.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주워온 가구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하루 한 끼만 먹는 식사도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서울역 저 뒤에 승무원 합숙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식당이 있어요. 그래 거기 가서 4,000원짜리. 여기서 못 가고 그럴 때는 저기 이제 그 찌개용나무. 그 수프는 저 된장하고 고추장 있으니까 그걸 해고요. 김창랑 할아버지가 평소 독하다 싶을 정도로 근검절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 270만 원 중 200만 원씩 저축하고 있기 때문. 이렇게 모은 돈으로 지난 2016년에 1억 원, 지난해 또 1억 원 등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2013년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예금 등 유산 전액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후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는데요. 나는 지금 나 몸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몸도 서울대병원으로 갈 거고 재산도 순천대학교로 갈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집이 아니죠 이거. 이건 매달 하시는 한 달 생활비 10여만 원을 제외한 남은 연금도 아끼고 아껴서 모두 이웃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이처럼 나누는 삶을 살게 된 데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사신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달이면 날마다 가마솥에다 밥을 해가지고 그 가마솥만큼 그 밥이 없어진 만큼 반찬을 해야 되잖아. 어머니한테 한 여쭤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들 밥까지. 아 그렇지. 아니 그렇죠. 왜 물어보죠. 그러면 어머니 야 우리만 잘 먹고 살고 딴 사람들은 못 먹고 사는 거 그게 좋냐? 그게 소화가 되냐? 응? 그 있으면 베풀고 그래야 된다.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철길에 빠진 승객을 구하느라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면서 기부금은 대부분 학생들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내같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내가 대학생들한테 후원한 만큼 걔들도 나 뒤를 이어서 내가 죽더라도 나 뒤를 이어서 그 기부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그거 계속 이어지면은 이 나라는 깨끗해져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어지고 그러면 본인의 삶도 챙기지 못한다고 주변에서 종종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기부에 대한 김 할아버지의 생각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부는 이 세상에 어느 제약회사에서도 만들 수 없는 명약이요, 명약.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야 아니고 나 혼자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야 나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누가 뭐라 그러든지. 김창랑 할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과일 장사를 하며 50년간 모은 전 재산 400억 원을 기부한 노부부의 사연이 감동을 주기도 했고요. 벌써 18년째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민센터에 놓고 사라지는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는 새밑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주민센터 앞에 몰래 두고 가는 익명 기부자들이 전국 곳곳에 있고, 추운 겨울을 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연탄을 기증하는 사연도 심심치 않게 전해집니다. 이 같은 얼굴 없는 천사들의 선행이 알려지면 비슷한 기부 사례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달아 나오곤 합니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기부는 영어로 joy of giving이라고 해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 크고 중독성 큽니다. 그러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합니다. 예. 서울 명동 한복판. 빼곡한 인파 속에서 구세군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곳은 한국 구세군이 거리에서 자선 냄비 모금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곳인데요. 작은 사랑과 관심이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부 형태도 달라지고 있지만 구세군은 자선 냄비라는 고전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추운 길거리에서 빨간 통 그리고 자선 냄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보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동참하시지는 않더라도 뭐 다른 자리에서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부 문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알릴 수 없고 작은 세제 혜택조차 없지만 거액을 냄비에 넣고 가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잠실 롯데월드점에서 자선 냄비에서 1억 5천 고액 기부자가 나온 게 이제 최고인데요. 뭐 100만 원 단위, 뭐 1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 계속해서 이제 고액 기부자가 나오는데 저희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구세군 자선 남이 이렇게 신뢰해 주시는구나. 90년째 이어진 모금 활동이지만 올해는 기부 한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날 1시간 동안 성금을 넣은 사람은 불과 5명. 구세군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기부 외면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우리 국민 기부 참여율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26.7%까지 떨어졌습니다. 향후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도 계속 줄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영국 자선구호재단이 기부 금액과 자원봉사 시간, 낯선 이를 돕는 비율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세계 기부지수. 올해 우리나라는 146개 조사 대상국 중 60위에 그쳤고 OECD 회원국으로 범위를 좁히면 하위권인 21위에 머물렀습니다.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등 큰손 기부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너소사이어티 현황은 전년에 대비해서 좀 증가폭이 좀 낮은 추세이고요. 사실 2017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좀 아너 회원의 그 증가폭이 좀 낮은 상황이에요. 개인 기부 그런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좀 신뢰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망설이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엔 기부금 모금단체에 대한 불신이 기부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기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부금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아동을 돕겠다며 120억 원이 넘는 돈을 모금했는데 사실상 사무실 운영비나 호화 생활을 즐기는 데 기부금을 쓴 단체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희망 씨앗 기부금 사기 사건.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겠다며 무작위로 후원 권유 전화를 걸어 무려 128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들을 위해 쓴 돈은 모금액의 2%가 채 안 되는 2억여 원에 불과했는데요. 가로챈 후원금은 임원들이 고급차나 아파트를 사고 호화 생활을 즐기는 데 사용됐습니다. 곧이어 드러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희귀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거액을 모금한 뒤 풍족한 생활을 해온 것이 드러난 건데요. 이 같은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른바 기부포비아가 확산됐습니다. 기부했는데 막 뭐 그 돈으로 정작 아이들한테는 돈이 안 가고 그 막 이사장이나 이런 단체 높은 사람들은 막 비즈니스석 타고 다닌다.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차라리 이게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전혀 뭐 해도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깨끗하게 된다면은 이제 작은 거라도 많이 하겠죠. 저부터도 그렇고 작은 어떤 소액이라도 뭐 많이들 할 거예요. 그런 게 투명하다면.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나 제도 면에서 아직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부 선진국에 비해 개인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과 법인 기부금의 비중을 살펴볼 때 개인 기부금 그리고 유상 기부금을 포함한 개인 기부금의 비중이 한 8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64%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법인 기부금이 오히려 좀 높은 편이죠. 특히 갑부들의 고액 기부가 적은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지난해에만 5조 원 넘게 기부했고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역시 3조 5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해외 갑부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소위 고액 기부는 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법인의 기부는 뭐겠습니까? 주주나 채권자의 돈을 오너가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부가 아니죠. 외국 보세요. 전부 자기 돈, 말하면 생돈을 내놔야지 감동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부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와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 세제 혜택 등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 감독 체계부터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국세청이 일괄 관리합니다. 한국은 모든 부처마다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재단 설립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느 부처가 제일 그 통제와 그 관여를 덜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재단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느 도시가 그런 데 있어서 조금 관여도 못하고 무지해.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서마다 너무 다르다. 시도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국세청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검찰.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부금 운용을 감시하는 공익법인 평가기관이 무려 170개가 넘는 미국과 달리 국내 공익법인 평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인데요. 비영리 법인에 대한 평가가 공개된 지 불과 2년. 투명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감사 자료를 공개를 했는지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모금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원을 이제 기부 모집하기 위해서 한 100원 정도 수준을 이제 소비를 하면, 비용을 처리를 하면, 광고비라든지 이런 비용 처리를 하면, 가이드스타 지표에서는 이제 최고 점수를 받고요.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는 이제 85% 정도 직접 사업비에 그 비용을 지출을 하면은 그 해당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지난해 공시 의무가 있는 대형 공익법인 천여 곳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별 3개의 만점을 받은 법인은 전체의 10% 남짓인 131곳. 전년도에 비해 37곳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별을 하나도 못 받은 법인도 900여 개에 이릅니다. 기부 의욕이 꺾이지 않게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종전에 소득공제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소득공제라 하면 이제 자기 소득의 비율만큼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높은 지금 세율을 적용받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거고 저소득자는 조금 적은 혜택. 이게 이제 그게 이 선진국 일반화된 혜택 방법인데 그거를 2013년에 줄였습니다. 세액공제로 일정한 그 기부금의 몇 %만을 이제 공제해 주는 걸로 제도를 바꿨는데요. 2개 중에서 선택해라. 내가 좋은 걸 선택권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부연금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재산을 내놓는 대신 생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되돌려 받는 제도죠. 그게 이제 확고한 보장책이 제도화된 것이 기부연금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요즘에 독지가 전 재산을 내놓는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부를 받은 단체가 되돌려 주는 방법,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생계가 어려웠을 때 그 돈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다시 증여입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만들어줘도 늦는 편이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 기부 외에 물품 기부도 늘고 있습니다. 의류와 가전 등 각종 중고 생활용품이 하루 평균 20톤씩 들어오는 집화장. 일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기증받은 물품 중 재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하는 되살림 센터입니다. 기증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1차 작업이 한창인데요. 깨끗하고 당장 사용 가능할 만큼 상태가 좋은 물건들은 다시 가격표를 달고 세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제품도 많습니다. 망가진 장난감과 이제 상태로 봤었을 때 한눈에 봐도 작동이 안 될 것 같은 헤어기기까지. 네네네. 주부분들은 안타깝게도 처치곤란한 물건을 내놓은 듯한 기증품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재판매 불가 판정이 내려지는 물품이 전체의 약 70%. 2016년도에 폐기율이 정말 확 뛰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전에는 한 50% 미만이었다면 2016년 이후에는 거의 60몇 % 정도로 70%대에 육박하는 정도로 폐기율이 뛰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본 바로는 이제 저희가 기부 영수증을 이제 발급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제 기증 물량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세액공제를 연말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한 점당 얼마씩 이렇게 이제 기부 영수증을 끊어드리거든요. 기증 물량이 뛰다 보니까 폐기율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폐기 판정을 받은 물품이라고 해서 다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제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됩니다. 직접 배분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인 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 아동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해나 기타 긴급재해 시에 저희의 어쨌든 기증받은 물품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어서 이제 기증하시는 분들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증하기 전에 과연 이 물건을 내가 정말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들에게 과연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만 딱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품 기증은 자원 재순환 차원에서도 장려되고 있는 활동. 작게나마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일단 뜻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구입할 때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남들이 기증한 것들 중에 제가 이런 걸 싸게 부담 없이 구입해서 쓰고 또 만약에 그게 저한테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증하는 마음으로 제가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홀로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재현 씨.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보건복지부 사업 드림스타트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귀 난치성 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두 딸의 미래를 위해 모아온 돈의 일부입니다. 엄마, 나는 태권도 다니는 게 가장 행복한데 너무 힘들다고 방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방문을 닫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때. 그때 드림스타트 선생님께서 그 태권도 후원자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고 또 아이한테 기뻤고 저한테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한부모 가정이 된 후 생계가 막막했던 시절 남양주시와 이웃의 도움이 큰 용기를 불어넣어 줬기 때문인데요. 자신도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나눈다는 거 어려워봤기 때문에 또 받아봤기 때문에 나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눈 적도 없고. 근데 이렇게 받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또 나 같은 사람한테 얼마나 또 힘이 되는지 그때 알게 된 거죠. 네, 김 씨의 기부는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선생님께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날수록 기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다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 발생한다. 그럼 누가 할까? 시민이죠.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모금단체들, 비영리 조직들, 종교 조직들,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미국은 아까 그 감동적인 기부가 역사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빈부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빈부 갈등은 우리 훨씬 적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낸 돈이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확신과 기부의 선순환에 대한 믿음. 잘했어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정비로 우리 사회 깊숙이 기부 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해 봅니다. 내가 그 중동이나 마찬가지야. 응? 돈 주고 건강하고 즐겁고 항상 웃고 살자. 그냥 저는 나누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갚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내가 갚아야 할 게 너무 많구나.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가장 큰 후원자가 되고 싶어요.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내린지 모두가 알고 있는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다형제관 같으죠. 나눔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너도 나도. 같이 가는 거죠. 상생, 서로 함께 가는 거지. 나눔은 실천입니다. 생각으로 끝이지 않고 실천을 해야만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마음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냥 가서 한 번 더 손잡아 주는 거.